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 지역에서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동부 전선에서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양측은 이번 주 초 터키에서 5차 협상을 열 예정인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돈바스 지역과 중립화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혀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오늘 아침 세계는 조수연 기자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주말 동안에도 곳곳에서 교전이 벌어졌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네,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딱 2달째로 접어들었는데요. 러시아군이 수도 키이우 외곽에서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하루 사이 부차, 이르핀 이 두 곳에 포격이 잇따랐습니다. 제2도시 하르키우는 우크라이나 측이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에 넘어갔던 하르키우 교외 마을 두 곳을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군에 포위된 핵심 도시는 북부 체르니히우와 남부 마리우폴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체르니히우부터 마리우폴까지 동부 전선을 따라서 굉장히 큰 전선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네. 한 900여 킬로미터 정도가 됩니다. 이곳에서 교전이 격화하는 양상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 러시아군은 바이든 대통령이 폴란드를 방문 중이던 지난 26일 폴란드 국경에서 70킬로미터 떨어진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에 로켓 공격을 가해서 긴장감이 이곳에도 고조가 됐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교전이 동부 전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격하게 벌어지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네. 협상을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는데 5차 협상이 또 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3차례 대면 협상에 이어서 4차 협상의 경우 화상회의 방식으로 계속 이어왔는데 네. 이번 주 터키에서 5차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핵심 문제에서 이견이 조금 좁혀지면서 다시 마주 앉을 때가 됐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 개시일에 대해서는 양측의 발표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오는 28일부터 30일에 열릴 것이라고 밝혔고 러시아 대표단은 29일에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양국 대표단은 지금까지 협상을 통해 민간인 대피를 통한 인도주의적 통로 설치 등에 합의를 했고 또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추진 철회 등에서는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2014년 러시아가 병합한 크림반도 문제와 또 친러 반군이 현재 장악 중인 동부 돈바스 지역 독립 인정 등 영토 문제에서는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입장이 좀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는 있는데 네. 근데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발언이 좀 전향적으로 보인다고요? 네, 맞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러시아 언론인과 러시아어로 화상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돈바스 지역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 측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영토를 양보할 수 없다던 기존 입장에서는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의 중립국 지위도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가 제3자에 의해 보장돼야 하며 또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보 보장과 중립국화 또 비핵보유국 지위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이것이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덧붙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요구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면서 푸틴 대통령이 협상을 지연시키고 지금 계속해서 갈등을 좀 길게 끌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협상이 5차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럽을 순방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또 파장을 몰고 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 건가요? 네, 최근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표현이 좀 더 수위가 높아지고 네네.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 순방 마지막 일정인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한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을 겨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더는 권력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원고에 없던 말을 즉석에서 한 건데 곧장 러시아의 정권 교체를 시사하는 발언이 아니냐는 미국 언론의 대서특필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 발언은 러시아의 인위적인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미국 행정부의 기조에서 정면으로 벗어난 것이어서 큰 논란을 초래했습니다. 예.
이게 원고에 없던 내용이라면은 네. 즉흥적으로 나온 건가요? 아니면은 이걸 좀 의도적으로 추가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다양한 분석이 있습니다. 고도의 외교 전략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만 예. 현재 정황이나 아니면은 지금까지 바이든 대통령의 그동안 행보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말실수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관측입니다. 네. 연설하기 직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르비우 폭격 사실을 보고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감정이 좀 격한 상태였다 이런 관측도 있고요. 또 유럽 일정을 지금 굉장히 촘촘한 일정을 짧은 시간에 소화해야 했기 때문에 말실수를 이 과정에서 내뱉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정권 교체를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면서 설명 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는데요. 이스라엘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쟁을 하거나 침략을 할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다는 뜻이라면서 그 어떤 정권 교체 전략도 미국 정부가 갖고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전범으로 규정하는가 하면은 폭력배 또 도살자로 일컫기도 했는데 네. 러시아를 멈추려면 이런 단어 선택과 표현에도 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발언들이 5차 협상에도 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지금까지 국제부 조수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